그 전력전자에서 전력을 변환하는 회로에서 가장 키 컴포넌트는 바로 스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변환하는 과정이 스위칭에 의한 동작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비싸기도 하고, 뭐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덕터가 제일 비싼 컴포넌트가 되고 있긴 해요. 왜냐면 구리랑 코어, 철심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위치가 되게 중요한 소자지요. 그러면 스위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챕터에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스위치는 뭐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싱글 스위치, 그다음에 뭐 투 스위치, 그다음에 포 쿼드런트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다이오드랑 머스펫이랑 BJT랑 IGBT, 사이리스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BJT를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BJT 위치가 좀 애매해졌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BJT는 고전압의 대전류를 흐르기에 적합한 소자입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또 손실이 나빠요. 그런데 IGBT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어서 지금은 IGBT를 쓰고요. 모스펫도 씁니다. 모스펫은 주로 낮은 전압의 낮은 전류 용량에서 쓰고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디바이스가 나오면 소자가 나오면서 그 소자로 만든 모스펫은 똑같은 모스펫 구조인데 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리콘에 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 너무 좋아서 같은 모스펫 구조를 쓴다고 하여도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모스펫 구조로는 구조상 할 수 없었던 고전압과 대전류의 기능을 실리콘 카바이드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와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이 실제로 전기자동차나 혹은 큰 용량의 컨버터들에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스위칭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챕터를 강의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볼 스위칭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컨버터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에요. 효율. 그럼 효율이면 효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인덕터랑 캐퍼시터는 별로 없고요. 인덕터랑 스위치인데 그러면 어떤 토폴로지가 어떤 구조 때문에 스위칭 손실이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차별성 있는 좋은 스위치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위치를 가지고 똑같은 토폴로지를 개발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토폴로지 똑같은 사양을 줘도 누가 만든 건 효율이 나쁘고 누가 만든 건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기생성분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기생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꽤 큽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챕터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싱글폴 싱글솔 스위치가 가장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버컨버터의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입력 전압을 가지고 출력의 전압을 만들어 줄 건데 전압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연결하지 않거나 이 두 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는 하나의 폴이 있고 그 폴이 1번에 연결되거나 2번에 연결되는 그런 구조지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 아래와 같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키면 전류가 흐르고 끄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모든 파워 세미컨덕터 스위치가 이런 SPST의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죠. 네,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개념은 이렇지만 이거를 하나의 스위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의 스위치는 하나의 길을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거나밖에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스위치로 1번에 붙었다가 2번에 붙었다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길이 두 개 있으면 각각의 스위치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스위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위치들의 대부분은 스위치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앞에서 했던 SPDT의 스위치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SPST 스위치, 즉 하나의 폴로 하나의 길만 껐다 켰다만 할 수 있는 온오프 스위치랑 얘는 명확하게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얘는 1번에 연결되면 2번에 절대로 연결되지 않아. 아래 거는 2번에 연결되면 1번에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위치 두 개로 구현하게 되면 얘는 어떤 기능이 되냐면 1번과 연결되었을 때 2번도 흐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하게 등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차이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모델을 만들었을 때의 그 모델링 했을 때의 것과 실제로 이 두 개의 스위치를 독립적으로 제어했을 때의 스위치 특성에 따라서 자유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 허용되는 자유도가 있고 허용되지 않은 자유도도 있기 때문에 1대1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와 컨버터마다 이 두 개의 스위치를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뭐 뒤에 사겠지만 여기다가는 뭐 모스펫 같은 것들을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모스펫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넣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는 여기다가 모스펫을 넣고 여기도 똑같이 모스펫을 넣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죠. 이 두 개가 기능이 달라요. 네, 똑같이 그 스위치 하나가 두 개의 길로 연결될 수 있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뭐 왼쪽이 무조건 여긴 다이오드 스위치니까 왼쪽이 더 비싸서 오른쪽이 더 비싸서 왼쪽을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것들은 싱크로너스 렉티파이어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 컨버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싱글 폴 싱글 스루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냐, 전류가 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집니다. 얘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온 됐어요. 온 된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온 된 경우에는 전류가 막 흐르는 거죠. 네, 흘러요. 그런데 이 온 됐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의 방향이 한 방향밖에 허용되지 않아. 네, 그러면 이 온 커런트 스위치는 여기만 가능한 겁니다. 이쪽 영역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오프됐어. 그럼 얘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스탑하는데 이때의 전압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에 걸려야 해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이건 오프할 수 없어요. 네, 그럼 얘는 어디만 존재하는 거냐면 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만. 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윤점은 실제로는 얘는 여기도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영역과 요 영역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BJT도 특성이 다르고요. 모스펫은 또 특성이 다릅니다. IGBT도 특성이 다르고 사이리스터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뤄보죠. 그래서 한쪽의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그다음 한쪽의 전압만 브라킹할 수 있는 거를 싱글 쿼드런트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1사분기만 쓰는, 여기만 쓰는 앤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는 오프 스위치는 양수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전류는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대표적인 게 BJT가 아니, 대표적인 게 모스펫이에요. 네. 모스펫만 따지면 그렇지 않은데 모스펫을 만들면 구조적으로 백렬 다이오드, 패러럴 다이오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다이오드 때문에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스펫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는 전류는 한 방향으로밖에 못 흘러요. 하지만 전압은 양쪽으로 다 블러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인 4% 스위치는 궁극적인 스위치죠. 궁극의 스위치입니다. 전압도 양쪽 방향이 다 막을 수 있고 전류도 양방향 다 흐를 수 있어요. 네, 이런 스위치죠. 요건 없어요. 이런 스위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상적인 스위치잖아요. 끊으면 다 끊어지고 붙이면 전류가 다 흐를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세미컨덕터로 만든 스위치 중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상적인 4% 스위치는 하나의 스위치로 만들지 않고 스위치 두 개나 혹은 뭐 다른 종류의 스위치 섞어서 구현합니다. 자, 먼저 싱글 쿼드 스위치를 보죠. 얘는 얘는 두 가지 스위치가 나오죠. 한 가지는 얘만 있어요. 액티브 스위치랑 패시브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스위치는 뭐냐면
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걸 누가 결정하냐면 제3의 신호가 결정하는 거야. 제3의 신호가.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블 스위치를 액티브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패시브 스위치는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세 번째 단자가 없어요. 네, 얘는 어떻게 컨트롤되냐면 요 양쪽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특성에 의해서 얘가 도통이 될 수도 있고 도통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다이오드가 패시브 스위치이죠. 네, 다이오드가 그 싱글 쿼드런트 스위치예요. 걔는 한쪽으로밖에 전류가 못 흐르고 끊는다 그래도 전압 바이어스를 한쪽으로밖에 못 잡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게 SCR이라는 건데요. 네, 요거는 사이리스터입니다. 사이리스터인데 얘는 특별한 거예요. 얘는 턴온은 내가 액티브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꺼지는 건 액티브하게 할 수 없습니다. 턴온 동작은 액티브하게 하지만 턴오프는 되게 패시브한 거.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싱글 커런트 스위치는 온 스테이트 커런트가 오프 스테이트에 걸리는 전압이 한쪽 방향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싱글 커런트 스위치예요.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죠. 네. 다이오드인데 전압을 지금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디파인 했어요. 이렇게 잡으면 전류를 이 방향으로 디파인 했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얘는 전류는 항상 이 방향으로밖에 못 올려요. 이 방향으로 양수만 흐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프가 됐어. 꺼졌어. 꺼지는 건 어떻게 꺼지냐면 여기 전압이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기 에노드고 얘가 캐소드인데 에노드 대비 캐소드 전압이 낮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캐소드 전압보다 에노드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도통되는 거야. 반대로가 되면 얘는 도통되지 않습니다. 브라킹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소드 전압이 더 높아야 돼. 그러면 브라킹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를 잡았으면 얘가 오프 됐을 때 있는 거죠. 여기만 존재할 수 있는. 만약 얘는 다른 표현 할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디파인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는 항상 어떤 방향이에요? 이쪽 양의 방향밖에 안 흘러. 여기 흐를 수 있는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전압은 항상 어떻게 돼? 여기 전압이 얘보다 커야 되니까 큰 전압만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네, 전압과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있는 심볼처럼 에노드 전압이 캐소드보다 플러스로 잡으면 그러면 브라킹 포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다이오드는 대표적인 패시브 스위치고요. 네, 싱글 커런트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한 언스테이트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애인 거예요. 근데 이거 흐르는 전류 역시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노드 전압을 플러스로 놨을 때 네거티브 전압을 브라킹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에노드 전압이 얘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 전압만 브라킹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JT라는 게 있어요. BJT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NPN 혹은 PNP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컬렉터와 이미터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정션에 베이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베이스 전류를 집어넣으면 PN 정션이 리버스되어 있던 PN 정션의 공필 능력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 마이너 캐리어가 이제 계속 대결합을 하면서 전류가 도통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액티브 스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고를 누가 결정할 수 있냐면 바로 베이스에 들어가는 그 전류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스위치고요. 터미널 C라고 불려있는 실제로는 이게 이제 베이스예요. BJT에서는 베이스인데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베이스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이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류가 흐려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양의 전류밖에 못 흐릅니다. 이 전류는 거꾸로는 못 흘러. 전류가 거꾸로는 흐를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를 얘를 전류 꺼주면 이 두 개 사이에 지금 여기가 컬렉터고 얘가 에미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컬렉터 사이에
전압에 블로킹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만 블로킹할 수 있냐면 여기 전압이 높을 때만 블로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압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전압만 블로킹할 수 있어요. 네, 이게 BJT입니다. 그래서 BJT는 싱글 쿼드런트 스위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이렇게 심볼을 정의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 양의 방향으로 전류를 도통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압을 플러스로 놓고 마이너스로 놨으면 여기 전압이 블락킹 시킬 수 있습니다. 즉 포지티브한 전압을 블락킹 시킬 수 있는 애예요. 네, 그리고 온오프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그런데 IGBT도 얘랑 똑같습니다. IGBT 자 보세요. 그런데 심볼을 보면 IGBT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심볼 보면 이 두 개 사이가 연결돼 있지 않죠. 보시면 BJT는 연결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베이스 전류가. 근데 얘는 전류가 실제로는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연결돼 있지 않은 거고요. 여기는 뭐만 나와주면 돼? 여기에 게이트에 차지만 이렇게 걸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서 채널이 만들어지죠. 그 채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채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구조가 모스펫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채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BJT의 베이스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그게 IGBT예요. 어쨌든 간에 이 안에 BJT가 들어있어. 요 안에. 그런데 밖에서 본 터미널에서는 베이스 전류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게이트에 차지를 넣어주는 차지 전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IGBT는 모스펫과 BJT를 섞어놓은 그런 구조고요. 네, 그래서 얘도 메인 파워 플로우가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BJT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특성은 게이트, 그러니까 시그널을 턴 온하고 턴 오프하는 신호 빼고는 내부적인 특성은 BJT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가 되고요. 뒤에서 메이저리티 캐리어 디바이스랑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역시 특성은 BJT와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스펫입니다. 네, 모스펫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요. 이 모스펫에 올리는 우리가 설명됐고 뒤에 한번 더 간단하게 다룰 거긴 합니다. 이 역시 게이트에 있는 차지를 넣어주게 되면 구조 내부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되고 필드에 의해서 리버스 바이어스에 걸리는 PN 정션의 채널이 생깁니다. 그 채널에 의해서 전류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그런 패스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도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채널로 움직이는 거고 요 드레인과 소스가 듀얼이에요. 물론 구조적으로 한쪽 방향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듀얼을 만들진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듀얼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로 흐르고 마이너스도 흐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블락킹하는 건 한쪽만 돼요. 한쪽만. 네, 여기 잡았을 때 여기의 전압이 양수일 때만 블락킹이 되고 음수는 블락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 병렬 캐패시터가 이렇게 달려있게 됩니다. 내부적인 구조에 의해서. 표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만약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요 다이오드가 동작해가지고 이렇게 포워딩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전류도 음수를 흐를 수 있지만 전압은 무조건 0이 돼버리죠. 왜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도통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만 쓸 수 있습니다. 액티브 스위치고요. 게이트 전압을 이용해서 온오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액티브 스위치고 그 다음에 노멀리는 싱글 코전 스위치라고 동작할 수 있어요. 노멀리는 얘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요거만 기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지티브한 오프사이트 볼테지를 블락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버컨버터 example에 있는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이 역할은 뭐냐면 이 역할은 이 포인트에 있는 포인트가 여기랑도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때는 여기 연결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스위치 두 개로 이제 만들 건데 이 스위치 A와 스위치 B가 있어요. 네, 스위치 A와 스위치 B가 있습니다. 그럼 스위치 A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를 붙였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흘러야 돼. 이쪽으로. 네. 그리고 이 조건에서는 얘는 블락킹, 스위칭 B는 블락킹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얘를 오프했을 때는 네, 얘를 오프한 조건에서는 여기 전류가 흐르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얘는 벅이니까 여기 전압이 얘보다 무조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이 한쪽의 방향에 있는 전압만 블로킹하면 됩니다. 네. 이거 뭐겠어요? 얘를 그리면 전류는 양의 전류로 흐르면 되고 블로킹 했을 때는 여기 전압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네. 요런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작하고 여기서 동작하는 애가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 아까 뭐가 있었죠?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아니지. 다이오드는 이쪽에 있는 거지. 아까 방향을 우리가 여기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렇죠. BJT가 여기 할 수 있는 거고 모스펫도 할 수 있어요. 왜? 모스펫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모스펫이나 BJT가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역할을 볼까요? 이 역할? 이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놨어요. 네, 이 전류 방향을 이렇게 한번 놨습니다. 이게 전류 방향으로 놨어요. 이 B 방향이라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얘가 스위치가 붙고 이게 떨어지면 여기가 온되고 A가 붙고 떨어질 땐 전류가 어떻게 걸리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여기는 어떤 포인트가 걸리냐면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요. 그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놨으니까 여기 전압이 더 높아. 그러니까 VB 입장에서는 전압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를 블러킹이 되냐면 여기 전압을 블러킹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얘가 꺼지면 그때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이건 양의 전류를 흐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여기랑 되고 여기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이오드였어요. 네. 근데 다이오드를 어떻게 잡았죠 우리가? 어떻게 잡았죠? 요렇게 잡고 여기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여기 전류를 잡았을 때 여기랑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네, 집어넣으면. 그래서 다이오드 스위치 B는 다이오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논리만 가지고 이 스위치 A는 트랜지스터고 스위치 B는 다이오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얘도 써도 돼. 뭐를? 모스펫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BJT 써도 되고. 그런데 얘는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토폴로지 특성상 다이오드만 넣어도 이 다이오드도 이 포인트를 만족하니까 다이오드 써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듭니다. 실제로 버컨버터는 여기다가 이런 BJT를 쓰거나 혹은 모스펫을 쓰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다이오드를 달아서 실제로 버컨버터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면 충분하게 이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모델링 동작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엔 Current Bidirectional Two Quadrant Switch를 한번 얘기 들어보죠. 얘가 필요한 스위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스위치인데 우리가 앞에서 BJT는 어떤 애였냐면 여기서 본 것처럼 BJT는 여기만 되는 애였어요. 여기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전력전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디바이스.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이런 전화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BJT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인덕터가 있고 뭐 이 전화번호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전화번호 있기는 이런 구조라고 해보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이 되면 전압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충전되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가 얘를 꺼버리면 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 꺼버렸으니까 전류 여기서는 못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흘러야 돼. 이쪽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BJT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으로밖에 전류가 못 흘러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얘는 전류가 갈 데가 없어서 소선됩니다.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여기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흐르던 전류가 자연스럽게 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이오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적절한 이유는 이 다이오드는 이 스위치가 동작할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의 존재가 이 스위치가 동작하는 영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스위치 영향은 뭐야? 이 스위치 역할은 이 스위치로 기대하는 바는 여기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전압과 연결됐으면 좋겠어. 언제? 이 스위치에 내가 턴 ON 시켰을 때 딴 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얘가 연결됐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어떤 디바이스를 단다고 해서 여기를 온시켰는데 이 포인트가 여기 연결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다이오드는 연결시키면 무조건 리버스 바이스에 걸려서 없는 것처럼 오픈 서킷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거죠. 그래서 전력용 스위칭 소자에서는 무조건 병렬에 다이오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이 스위치 동작이 한쪽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한쪽을 블로킹하는 데 있어서 얘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이오드를 붙이는데 이제 BJT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BJT 역병향으로 이렇게 다이오드를 붙여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안티패러럴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하나를 구성을 시켜버려요. 그럼 얘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양수로도 흐를 수 있고 음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무조건 파지티브 안에만 브라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거티브로 흐를 때 전류가 가는 거죠. 네, 이런 애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normally operated as two quadrant 스위치처럼 쓸 수 있습니다. 뭐만 넣어서 다이오드를 옆에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요. 네. 뭐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BJT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를 그래서 일부러 달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스펫은 바디 다이오드가 아예 있어요. 아주 내부에 바디 다이오드가 달려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뒤에서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그 PN junction 가지고 그 반도체를 이 소재를 구조적으로 만들고 나면 우리가 채널을 가지고 뭐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PN 구조가 생깁니다. 걔 때문에 다이오드가 기존적으로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뭐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BJT는 이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가 돼요. 이 특성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 설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바디 다이오드의 특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디 다이오드의 특성이 좋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에 저항이 커요. 네, 이렇게 만들면. 네. 그래서 싸게 만들 때는 그냥 바디 다이오드를 쓰고요. 비싸게 좀 좋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모스펫을 달고요. 그 옆에 다이오드를 추가로 또 달아줍니다. 그걸 손으로 다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열어보면 그 모스펫이 있고 그 옆에 다이오드 다리를 하나 더 붙여서 본딩 와인딩 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가의 신호를 준다거나 뭐 그 정도는 그냥 바디 다이오드 쓰고요. 되게 효율이 되게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이오드 추가로 달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효율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데 이 모스펫이 여기 있는 특성을 좋게 만들기도 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패스에서 전류가 흐를 때 컨덕션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컨덕션이 좋아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블락킹 특성이 좋아야 되는 게 나빠야 돼요. 블락킹도 높은 전압을 블락킹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작은 것과 블락킹 전압을 높인 것은 서로 상충됩니다. PN 정션에서. 그래서 전류의 저항, 그러니까 컨덕션에 있을 때의 저항값을 낮추려면 블락킹 전압이 줄어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블락킹 전압의 능력을 높이면 도통될 때 흐르는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맞출 수 없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양방향까지 하면 더 고려할 게 되게 많아져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기다 다이오드를 이렇게 추가로 달면 여기다 지금 얘가 지금 모스펫에 그 바디 다이오드가 존재하는데 내가 추가로 또 하나 달았는데 이 바디 다이오드가 워낙 특성이 안 좋은데 전류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일로는 전류가 안 흐를까? 다이오드 병렬을 달았을 때 흐르겠죠. 어떻게 흘러? 이게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즈만 벌리고 거기에 다이오드의 저항 성분이 붙어서 보이기 때문에 전류가 나눠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달아놔도 이 전류가 다 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나쁜 애도 조금씩 흐를 수밖에 없어. 배분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예 길을 막아주려고 여기다 다이오드 하나 더 달아버려 이렇게.
그래서 모스펫으로는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버스 전류는 내가 만들어준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네. 그다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모스펫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페일이 납니다. 페일이 뭐냐면 꺼졌는데 꺼지지 않은 거야. 네. 그게 리버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 봐요.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면, 지금 다이오드가 켜져 있어. 게이트 전압이 가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VG가 가 있어 도통되어 있는데, 이때 내가 스위치를 끌 거예요. 근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전류가 일로 흐르고 있어, 이렇게. 일로 흐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 외부적인 다이오드가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게이트 전압을 껐어요. 껐으면 게이트가 꺼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 게이트가 안 꺼집니다. 네, 안 꺼지는 경우는 왜? 일로 가는 바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채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 PN 정션이 계속 베이스 전류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걔가 고장이 아니고 실패 페일리어인데, 턴업 페일리어가 나는데, 그런 경우가 막아주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이쪽에는 리버스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성숙한 기술이 있는 거에 네가 봐도 어차피 있는데 또 달아? 네, 이렇게 다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답니다. 이렇게 리버스 전류가 필요한 경우가 이런 간단한 인버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압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이 있죠. 이때 스위치를 Q1을 키면 여기가 이제 여긴 이 포인트가 이쪽에 연결되고, Q2를 키면 얘가 이쪽 마이너스 VG로 연결되는 뭐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네, 이럴 때 전류가 양수로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이때 이 스위치를 꺼버렸어. 근데 얘를 키기 전에 전류가 갈 경로를 얘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아니면 그라운드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일로 간 전류가 일로 오죠. 네, 그러면 둘 다 스위치가 꺼졌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혹은 전류가 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스위치가 다 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패스가 만들어져야 해요. 네. 전류가 돌아가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 안티패러럴 다이오드는 우리가 쓰는 컨버터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 AC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이제 삼상 전압 소스 인버터입니다. VSI인 거고, 이제 여기 있는 DC 전압을 가지고 AC 전압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때 보세요. 중요한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가 여기 스위치와 여기 스위치가 동시에 켜지면 안 돼요. 이런 토폴로지에서는. 왜냐하면 얘도 켜지고 얘도 켜지면 뭐가 나니까? 이런 숏이 나기 때문에, 숏수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스위칭할 때는 반드시 이 사이에, 예를 들어 얘가 위상 스위치고 아래가 아래상 스위치면 윗상 스위치 켜졌다가 아래상 스위치가 켜지는 그 사이에 반드시 이 갭을 줍니다. 이걸 데드 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데드 타임은 기본적으로 얘도 꺼지고 얘도 꺼지는 거예요. 그때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왜? 여기 인덕터가 있으니까 전류는 멈추지 않죠. 흐르고 있던 전류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길을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안티패러럴 다이오드입니다. 여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거는 간단한 버크부스트입니다. 간단한 버크부스트인데, 예. 왼쪽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버컨버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부스트 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버크부스트는 아니에요. 버크부스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때는 버컨버터, 오른쪽으로 파워 갈 때는 부스트 컨버터를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 다이오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위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애 가지고 일로 전원을 다운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벅 오퍼레이션 하는 거고, 네. 부스트 오퍼레이션은 요 Q2로 합니다. Q2로.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스위치 필요한 게 아니라 요 다이오드가 필요한 거죠. 네, 이럴 때 이 안티패러럴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애를 만들어주고 싶냐면, 어떤 애를 주면 여기랑 쓰고 싶어. 여기를 쓰고 싶어. 근데 전압 블러킹은 이쪽으로도 하고 이쪽으로도 하고 싶어요. 즉 양방향 블러킹을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네, 이렇게 BJT에다가 한쪽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줘요. 네, 원래 BJT는 뭐였어? 원래 BJT는 뭐였죠? 원래 BJT는 뭐만 된다 그랬지? 전류는 한쪽으로밖에 안 흐르고 전압도 한쪽밖에 못 막아.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달아주게 되면 어차피 전류는 어느 방향밖에 안 흐르니까 한 방향으로밖에 안 흐르는데 이 방향으로 흐르는 데 있어서 이 다이오드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네, 되지만 얘는 뭘 해주냐면 거꾸로 전압이 걸렸을 때 얘는 못 막아. 근데 얘가 막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투코드앵글 스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언제 필요합니까? 이런 스위치가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전압형 인버터를 알고 있는데 전류형 인버터가 있습니다. 전류형 인버터. 네, 커런트, 네, 소스,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할 때 전류형 소스 인버터는 전압형 인버터는 DC 캡이에요.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서 만들죠. 근데 전류형은 DC가 캡이 아니라 인덕터입니다. 스위치를 똑같이 이렇게 달아서 세 개를 이렇게 뽑아주는 이런 구조예요. 전류형입니다. 전류형. 그래서 얘는 여기에 쓰는 스위치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파지티브한 언스테이트 커런트를 컨덕팅 할 수 있는 애고요. 하지만 블락킹은 플러스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애예요. 네, 이 대표적인 얘가 지금 BJT에 다이오드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지만 SCR도 할 수 있습니다. SCR. 네, SCR도 이런 애예요. 얘는 SCR은 사이리스타 계열인데 양방향으로 전압 블로킹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류는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죠. 하지만 이 특성은 뭐냐면 이 특성은 내가 턴 온은 할 수 있어. 하지만 턴 오프는 얘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턴 온, 턴 오프도 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 블로킹은 양방향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구조고요. 자, 요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삼상 전류형 인버터입니다. 요거를 삼상 AC 버크부스트 인버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전압형 인버터가 이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제 AC를 만드는 거잖아요. AC를. 전압형 인버터는 전압을 초평해서 출력 AC로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 상전압, 여기를 ABC라고 할까요? VAB 혹은 VBC 혹은 VCA가 무엇보다 여기 전압을 VDC라고 하면 이 전압보다 항상 VDC가 커야 돼요. 이게 리퀘어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진규산 전압이 출력된 AC 전압의 성간 전압보다 커야 이걸 공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DC 전압을 쪼개가지고 AC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런데 전류형 인버터는 전압을 쪼개는 게 아니라 전류를 쪼개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누구보다 여기 전압보다 낮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AC/DC 하는 사람, 강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버터라고 부르는데 DC/DC를 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부스트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그러겠죠? 왜? 아니 얘를 버컨버터라고 부릅니다. 버컨버터라고. 큰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 버기라고 부르고요. 전류형처럼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을 만들어주는 걸 부스트 컨버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부스트 타입 인버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류 소스, 커런트 소스 인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강전하는 사람들, 이제 인버터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DC/DC 컨버터, SMPS 이걸 연구하시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스트 타입 인버터라고 불러요. 등가적으로는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죠. 그럼 얘를 꼭 반드시 BJT를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뭐 써도 되냐? IGBT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스펫 써도 괜찮아요. 네. 이 역할은 뭐만 하면 되니까. 이 역할은 뭐야? 네, 요 역할은 여기 전류를 허락해주고 여기를 블락킹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블락킹은 누가 해? 네, 요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전류형 인버터도 되게 매력적인 토폴로지예요. 되게 매력적인 토폴로지입니다. 잠깐 얘기하면 아까 전압형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뭐가 허용이 안 되냐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여기 스위치가 동시에 켜지는 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숏나니까. 얘는 어떨까요, 얘는? 그렇죠. 동시에 켜도 전류가 흘러요. 오히려 얘는 동시에 꺼지면 안 돼. 무슨 일, 예를 들어 꺼졌어. 동시에 다 꺼졌어, 이게 다. 그럼 여기 흐르던 전류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뻥 터집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타임이 뭐냐면 얘는 데이타임이 동시에 켜는 거죠. 아니, 동시에 끄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안 들어가니까. 얘 데이타임이 뭐냐면 동시에 켜는 겁니다. 동시에 켜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돼. 이 데이타임은. 그럼 데이타임 동안에는 전류가 일로 갈까 안 갈까? 전류가 안 가진 않죠. 왜냐면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인덕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흐르던 전류가 있으면 일로 가면 전류가 일로 가고 나머지는 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I도 우리가 이 전압형 인버터 할 때는 육각형을 그리잖아요. CSI도 육각형을 그립니다. 근데 육각형이 조금 돌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위칭이 뭐 좀 다른 조합군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의 스위치는 전류가 양쪽으로 다 흐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양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마음대로 끌 수 있어야 돼요. 전압도 양쪽으로 브라킹 걸릴 수도 있고 다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궁극의 스위치죠. 근데 이거는 하나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만듭니다. 되게 머리 좋지 않아요? 네, 머리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구조인지. 요거 되게 재밌는 구조인데. 네. 요거 보세요. 자, 여기 예를 들어 플러스 전압이 이렇게 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양쪽 전압이 플러스로 걸렸다고 그쵸? 예를 내가 블락킹 하고 싶어. 블락킹. 어떻게 하냐면 요 스위치를 블락킹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봐세요. 전압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흐르고 싶겠지. 숏났으면. 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블락킹 되지만 전류가 어디로 흐를 수 있어? 일로 흐를 거란 말이야. 이게 숏난 거야. 숏난 거. 왜? 지금 캐소드 전압이 높아지니까. 근데 얘는 전류가 일로 갈 수 있어. 얘가 막네?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했어? 얘가 지금 꺼버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경로를 블락킹합니다. 그래서 얘를 끄면 전압이 걸려도 얘가 블락킹 하는 거야. 네. 반대로 여기가 음수면 듀얼이니까 똑같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와서 누가 도통되겠어? 이렇게 도통될 것 같고 여기는 막힐 거야. 하지만 일로 가는 건 누가 블락킹해? 얘가 블락킹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락킹 할 수 있어요. 도통하는 건 얘를 온시켰어. 그럼 전류가 일로 흐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반대로 흐를 때는 일로 못 가잖아.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 가지고 얘를 완전하게 켰다가 완전히 껐다가 할 수 있는 거죠. 머리 좋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IGBT 뭐 좋아요. 뭐 BJT라고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안티패러럴 다이오드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방향을 거꾸로 만든 겁니다. 거꾸로.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그럼 얘의 역할은 뭐야? 얘의 역할은 뭐예요? 얘의 역할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온될 때는. 거꾸로 흐를 때는 어떻게 흘러? 거꾸로 흐를 때는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네. 그다음 막을 때는 여기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막고 싶어. 그럼 이리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이 스위치를 끄면 얘도 못 가죠. 얘가 얘를 막는 거야. 전압이 거꾸로 걸었을 때는 전압이 이렇게 걸렸을 때는 얘는 도통이야. 얘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죠. 근데 얘가 막고 얘도 막죠.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스위치 두 개를 마주보게 붙여 놓는 거예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얘를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네,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가능하고, 하나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왼쪽을 쓸까요? 오른쪽을 쓸까요? 왼쪽을 쓰겠어. 똑같아요. 똑같아? 왼쪽과 오른쪽 어떤 걸 쓸 것 같아? 어? 오른쪽? 왼쪽을 써야 돼. 왜 왼쪽을 써야 되지? 자, 오른쪽 써야 돼. 왼쪽, 오른쪽. 손 들어볼까요? 왼쪽, 오른쪽. 나머지는 뭐야? 신경 안 쓰는 거야? 야, 그래도 한쪽은 손을 들어줘야 되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왼쪽, 오른쪽. 마무리 안 되네. 그럼 왜 왼쪽이야? 많은 사람이 왼쪽을 얘기했는데. 왜 왼쪽이야? 왜냐하면 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이 베이스의 전류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봐요. 베이스의 전류는 어떤 기준으로 준 거냐면 BJT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에미터를 기준으로 베이스 전류를 주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전류를 이렇게 주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주는 거야, 전류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를 기준으로 전류를 하나 주고 여기를 기준으로 전류를 하나 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전류를 주는 드라이브 회로가 필요한데 이 드라이브의 전원이 얘는 여기가 기준이고 여기가 기준이니까 두 개의 전위가 서로 어때요? 기준 전위가 달라. 근데 얘는 하나의 전위를 쓰면 되죠. 즉, 이 드라이브 하는 서킷의 밥, 개의 전원을 이렇게 하면 하나만 만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왼쪽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그 다음 얘는 뭘까? 얘는 아까 봤던 전류형 컨버터에 사용한 스위치를 그냥 옆별로 연결한 거예요. 그럼 킬 때는 얘는 어떻게 가?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 방향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전압 블로킹은 얘 다 껐어.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걸렸으면 얘는 일로 가겠죠. 하지만 누가 막아? 얘가 막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못 막아. 하지만 얘가 막겠지. 네, 그런 거고 반대로 전압이 마이너스 플러스 걸렸어. 그러면 얘는 못 막아요. 하지만 얘가 막는 거고 그리고 얘는 못 막아. 하지만 얘가 막는 거지.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스위치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얘는 스위치가 몇 개 들어가? 컨트롤에 된 스위치가 2개 들어가네요. 얘는 스위치가 몇 개 들어가? 얘도 2개 들어가네. 얘는 몇 개 들어가? 1개 들어가네. 자, 못 쓸 거예요. 1개째가 좋겠지. 왜? 게이트 전원도 1개니까. 깔끔하죠. 액티브하게 1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럼 이 단점이 뭘까? 왜요? 오, 그러네요. 전에는 전자과가 아닌데 이렇게 잘하죠? 네. 얘는 무조건 도통이 되면 몇 개를 지나가냐면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갑니다. 이리로 가도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가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죠. 2개를 지나간다고. 그래서 컨덕션 로스가 누가 더 작아? 네, 2개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사용해요.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가 좋은 뭐냐면 스위치를 하나만 쓰니까 껐다 껐다를 그냥 얘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 구조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데드 타임이 있습니다. 데드 타임이. 그래서 이 스위치를 킬 때도 키는 순서가 있고 끌 때도 끄는 순서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존재할까? 어떤 조건 때문에 키는 순서와 끄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을까? 아, 그런가요? 그거는 얘만 가지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 소자를 사용하는 회로에 들어가서 개와 역할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얘가 키는 순서와 끄는 순서가 나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봐요. 얘가 줄로 흐르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얘가?
이렇게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이게 둘 다 턴 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은 뭘 먼저 끌래요? 위에 거 먼저 끌래요? 왜? 자네는 너 같은 연구실인가? 무슨 과랬죠? 학분 전자과야? 학분. 그죠? 그죠? 네. 학부가 좋은 학부인 것 같습니다. 자네도? 아, 전자과는 잘못 가르치고 있네요. 학생들은.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숙제를 한번 남겨둘게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스위칭을 껐다 켰다는 시간이 존재할까? 네. 자, 이 대표적으로 양방향 스위치를 쓰는 토폴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AC랑 AC를 연결할 때는 보통 대부분 어떤 경우를 쓰냐면 전압형 인버터 두 개를 서로 거꾸로 연결해요. AC가 이렇게 있고 DC가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DC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AC를 가지고 뭘로 만들었다가 일단 DC로 만들었다가 다시 걔를 AC로 만들어준 이런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네. 컴퓨터 두 개를 맞붙여 놓은 거죠. 이런 구조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이 직미전 캐패시턴스가 엄청 커야 돼. 왜냐하면 어떤 가정에 의해서 얘를 만드냐면 요거는 앞부분에 의해서 AC를 완벽하게 뭘로 바꿔주고 DC로 바꿔주고 DC를 다시 완벽하게 AC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해서 이 양쪽에 있는 AC의 커플링을 디커플링을 뭘로 시키냐면 DC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캡이 큽니다. 맥동을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AC를 AC로 바꿔주는데 중간에 DC를 거친다는 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AC를 바로 AC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여기 몇 개 들어가 있는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들어가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상마다 조합을 다르면 되니까 여기 스위치에 여기 있는 A 한 상에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여기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도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 3개를 붙이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도 스위치 3개 만들고 여기도 스위치 3개를 만드는 거죠. 단 여기 스위치는 포워 쿼드러처 스위치여야 돼. 양쪽 방향의 전압을 다 블락킹할 수 있어야 되고 양방향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스위치가 몇 개야? 9개죠. 그러면 훨씬 얘가 좋아 보이죠? 어차피 AC를 AC로 바꿔주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네, 왜? 이 스위치가 하나가 아니지. 이 스위치가 몇 개야? 2개죠. 그래서 합치면 몇 개의 스위치가? 18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가 안 보여? 여긴 지금 뭐가 보이는데? 캡이 보이군요. 여러분 만들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 캡이 증기장 캡이 큽니다. 이렇게 가장 이게 많이 망가지는 소재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캡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캡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폴로지는 언제 개발된 거냐면, 언제 쓰여진 거냐면, 우주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제안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직미장 캡을 만들 때 이 캐패시턴스를 키우려면 어떤 걸 쓰냐면 전해액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해 캐패시터를 써요. 전해 캐패시터를 써야 같은 사이즈의 캐패시턴스를 많이 키울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 근데 전해액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증발됩니다. 그래서 오래 못 써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훨씬 덜하지만 이 전해 캐패시턴스의 신뢰성이 되게 떨어졌었어. 예전에는 더욱 그랬죠. 네. 네. 그러니 전해캡을 안 쓰면 뭘 하냐면 우리가 메탈캡 같은 것들 씁니다. 전해액을 안 넣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 캐패시턴스에 비해서 사이즈가 엄청 커져야 돼요. 같은 용량의 캐패시턴스를 넣으려면. 그러니까 캐패시턴스가 없었으면 좋거나 아니면 그런 신뢰성 있는 메탈캡이나 필름캡을 쓰려면 캐패시터 용량이 되게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구조는 되게 나쁜 거죠.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뭐가 없으니까 직리던 캐패시턴스가 이론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됐고요. 하지만 이게 캡이 존재해. 어떤 캡이 존재하냐면 이 두 개 스위치 사이에 뭐가 존재할까? 네, 스너버가 있어야 됩니다. 스너버가. 스너버 캡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스너버 캡은 용량이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작은 스너버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게 스너버가 몇 개 필요해? 18개 필요하죠. 아니, 9개입니다. 왜냐면 두 개 같이 쓰거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만들어 보면 이 필름캡만 한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트릭스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매트릭스 컨버터. 그리고 요거를 상용화시킨 회사가 전 세계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야스카와라는 회사가 요거 상용화시켜서 엘리베이터에 넣으려고 했죠. 그래서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잘 됐을까 잘 안 됐을까? 잘 안 됐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거 보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논문 쓰기는 되게 좋아요. 왜 스위치가 뭐 어떻게 돼 있어? 되게 많잖아. 그죠? 뭐가 그 많다는 얘기야? 자유도가 높다는 얘기지. 자유도가 높으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논문도 많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어프로치예요. 자,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렉티파이어입니다. 그 다이오드를 아까 다뤘던 버컴부터 같은 경우에 그런 다이오드를 안 쓰고 그 모스펫을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수준인데 얘를 컨벤셔널 다이오드가 이제 이런 걸로 쓰는데 이렇게 안 쓰고 얘도 써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 대신에 그 다이오드 있을 자리에 모스펫으로 바꿔주는 그런 렉티파이어를 싱크로너스 렉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얘는 왜 쓰냐면 컨덕션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요. 다이오드보다 모스펫의 컨덕션 로스가 상당히 작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오드는 무슨 디바이스냐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고요. 모스펫은 메저리티 캐리어 디바이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스펫의 컨덕션 로스를 더 줄이게 설계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구조인 거죠. 모스펫이 이제 원래 이 자리에는 다이오드가 있을 자리인데 거기에 Q2를 모스펫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턴 온 되는 게 언제 턴 온 되냐면 이 다이오드가 컨덕션 될 그 시점에 얘를 턴 온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다이오드가 턴 온 되는 건 어떤 경우면 턴 됐던 거야? 이 Q1이 턴 오프가 되면 다이오드가 턴 온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Q1에 상부적으로 Q2에 턴 온 시그널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스펫에 흐르는 전류를 모스펫은 이렇게 와서 이제 얘가 흐르는 건데 모스펫에 흐르는 레지스턴스를 줄임으로 인해서 컨덕션 로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은 컨덕션 로스가 전체 손실에 도미넌트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압이 낮고 전류가 높은 쪽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그렇죠. 그럴 때 다이오드 대신에 이걸 쓰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스위치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 몇 가지 되는 것을 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나눌 거는 다이오드랑 모스펫이랑 BJT 정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세미컨덕터에서 가지고 있는 요구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위치가 먼저 온과 오프를 시켜야 되니까 오프 되었을 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돼야 돼? 버텨줘야 돼요, 그냥. 근데 못 버티고 얘가 망가지는 전압이 있어요. 걔를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같은 디바이스라면 이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높아야 좋겠어요? 나빠야 좋겠어요? 당연히 높아야 좋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높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온 시켰어. 그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일로 흐르든 이쪽으로 흐르든. 그때 흘렀을 때 아이디어란 스위치는 이 사이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흘렀을 때 여기 생기는 볼테이지 드랍이 0에 가까워야 됩니다. 이 볼테이지 드랍이 결과적으로는 저항처럼 보일 텐데 그 온 레지스 저항 성분과 볼테이지 드랍 성분이 되게 작아야 돼요. 그다음 이 두 개가 근데 문제는 서로 요거를 높게 가져가려면 얘가 나빠져요. 그리고 얘를 좋게 가져가려면 얘가 나빠집니다. 여기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이해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컨덕션에 대한 이야기고 전압 드랍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스위칭 손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얘는 턴 온과 턴 오프 역할을 하지만 턴 온과 턴 오프 사이에 과도가 존재할 거거든. 그 과도 상태에서의 특성이 뭐가 아이디어냐면 오프 여기 전압과 이 전류예요. 그럼 오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오프 때는 전압이 꺼져 있으니까 걸려 있고 전류는 안 흘러야 돼.
내가 온이 되는 순간에 전압이 사이 0전압 걸리고 전류가 많이 흘러야겠죠. 이상적인 건 두 개 사이가 이렇게 샤프하게 끊어져야 돼. 이렇게. 과도가.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이렇지도 않아. 얘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올라갈 때 이렇게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적인 특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얘는 또 뭐랑 상관이 있냐면 내가 얘를 빨리 떨어뜨리고 혹은 느리게 떨어뜨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과도의 특성이 좋습니다. 천천히 껐다 켰다 할수록 예쁘게 켜지고 예쁘게 꺼져. 어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시간이 과도가 길면 길수록. 하지만 이게 길면 길수록 이 두 개 사이의 곱이 뭐야? 여기서 발생하는 파워거든요. 이 곱이 커집니다. 이걸 접근하는 게 뭐야? 손실이거든. 시간이 길어지니까 접근곱이 많아지는 거죠. 즉 손실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과도 상태의 특성을 좋게 하려면 스위칭을 천천히 해야 되고, 하지만 스위칭을 천천히 하게 되면 거기 존재하는 손실이 커진다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절해서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 스위치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이거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금이 갈 때까지 가서 많이 이제 뭐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파워 세미컨덕터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미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극한까지 갔어요. 그래서 연구는 좀 덜한데,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랑 겐 같은 경우의 구조 연구는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그럼 요것들을 전압의 브레이킹 전압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온 레지스턴스를 이걸 작게 하고, 요것들을 주로 뭘로 컨트롤하냐면 도핑으로 컨트롤합니다. 우리가 PN 정션을 만드는 기본적인 PN 정션을 위해서 이런 반도체 구조들을 만들어낼 텐데, 이 도핑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랑 온 저항 값들이 컨트롤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 거야. 도핑 농도라는 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깔끔한 그런 구조에다가 거기에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프리캐리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럼 당연하게 프리캐리어가 많아야 전류가 잘 흐르겠어? 없어야 잘 안 흐르겠어요? 당연히 프리캐리어가 많아야 전류가 잘 흐를 거야.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저항이 작다는 뜻이죠. 따라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도핑 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온 레지스턴스가 작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전류가 손실이 적은 거죠. 네. 그런데 도핑 농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걔를 리버스를 걸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PN 정션의 공핍 영역이 작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양쪽에 걸리는 리버스 전압에 대한 브로킹 전압이 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볼티지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도핑 농도를 낮게 가져가야 되고, 하지만 로우 도핑을 하게 되면 저항 성분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레지스턴스 값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구조에 의해서 요 세미컨덕터의 구조, PN 정션을 어떻게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주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이 메이저리티 캐리어를 쓰느냐,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머저리티 캐리어 디바이스가 모스펫입니다. 쇼트키 다이오드가 머저리티 캐리어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좋으냐면 빠릅니다. 네, 껐다 켰다 하는 특성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라는 얘기는 걔는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그 곳에 다른 종류의 캐리어가 들어가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멈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다르게 도핑되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 있을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없어져야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없애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동작할 때 있어서 빠를 수가 없어요. 뭐에 비해서? 머저리티 캐리어 디바이스에 비해서. 그리고 머저리티 캐리어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은 뭐냐면 전류를 운반하는 게 그
도핑된 P는 P, N이면 N에서 자기의 메조리티 캐리어가 전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도핑 농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어. 그래서 도핑 농도랑 그래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도핑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랑 이 디바이스가 온됐을 때 걸리는 전압과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정확하게 거의 비례합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손실이 많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에 걸리는 포워드 전압이 전류에 비례한다는 거야. 즉 뭘로 보이냐면 도통됐을 때는 뭘로 보이냐면 저항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RDS ON이라고 모스펫에서는 부릅니다. 그게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온 됐을 때 흐르는 전류가 작으면 손실이 작아요. 전류가 크면 손실이 커집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그네틱 캐리어가 갖고 있는 BJ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뚫고 지나가야 되냐면 PN 정션을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PN 정션은 포워드 되었을 때 항상 뭐가 존재하죠? 포워드 전압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전류가 크든 전류가 작든 항상 뭐 1.2V, 1.2V, 2.5V, 2.5V의 포워드 전압을 지나간 다음 전류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전압 손실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가 대표적인 게 PN 다이오드예요. 그다음 BJT죠. 근데 IGBT도 마찬가지야. IGBT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고 끄는 것은 게이팅에 의한 차지로 껐다 켜지만 실제 IGBT를 통해 흐르는 전류와 블락킹은 누구로 하냐면 그 안에 있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BJT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BJT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IGBT도 역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예요. 그 다음에 사이스터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스터 계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컨덕티비티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는 PN junction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상대편에 있는 캐리어가 나한테 들어와서 얘가 전류를 옮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걔는 뭐냐면 내가 그 캐리어가 많아야 전류가 잘 흐르는데 이미 나한테 넘어왔으면 예를 들어 N에 있던 게 P에 넘어오면 여기서는 이미 마이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레지스티브한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션 영역이 포워드가 되면 공급력이 되게 극단적으로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그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영향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영역이 존재해요. 네. 그런데 얘는 그럼 뭘로 컨트롤할 수 있냐면 만약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밀도를 도핑 경도를 확 높여버리면 높이는 것만큼 저항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메리트 캐리어 디바이스보다 온 저항을 상당히 낮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뭐가 존재한다고? 포워드 전압은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죠, 단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했죠. 얘는 내가 끌려면 흐르던 전류가 멈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어 P야. 그러면 N에 있던 캐리어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꺼지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느립니다. 스위칭이 되게 느린 거죠. 그래서 머저리티 캐리어 디바이스는 모스펫 같은 거죠. 걔는 빨리 껐다 켜지는 거야. 네, 그래서 하이 스위칭 프리퀀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전압도 낮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는 전압은 크고 스위칭 프리퀀시가 되게 낮은 거에 쓰죠. 네, 이게 이제 실리콘에서 얘기고 실리콘 카바이드가 되면서 좀 달라집니다. 그럼 실리콘이 왜 좋고 실리콘 카바이드가 왜 좋고 이 얘기를 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에너지 밴드갭이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에너지 밴드갭은 뭐를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전압의 브레이크다운 전압과 그러니까 그 에너지 밴드갭이 높다는 얘기가 같은 이 갭 사이에서 버틸 수 있는 전압이 크다는 뜻이에요. 실리콘은 에너지 밴드갭이 1.1입니다. 근데 파워 전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밴드갭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디바이스가 실리콘 카바이드랑 겐인데 얘는 딱 봐도 3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구조와 뭐 비슷한 그 구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압이 훨씬 더 높은 브레이크다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저항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서 스위칭도 되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리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면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전압이 훨씬 높아져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리콘 모스펫으로는 전압이 600V 이상은 만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로는 지금 3.3kg는 10kg까지도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릴리즈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16kV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도 나와요. 이건 아직 연구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 모스펫은 자체로 만들었어. 근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뭐가 이슈냐면, 코어는 실리콘이야. 근데 걔를 어디다가 지금 껍데기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는 구조에서 16kV의 절연을 못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의 대용 고전압 이 디바이스의 가장 큰 이슈는 패키징 이슈입니다. 또 어떻게 패키징을 잘해야 문제가 없는지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스위칭이 너무 빨라. 스위칭이 막 이렇게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게 DVDT 문제거든요. DVDT 문제인데 이게 너무 크면 어쨌든 간에 전화가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EMI 노이즈가 엄청 심합니다. 네, 그래서 걔가 스위칭을 하면 주위인 전자기기들이 다 동작을 멈추거나 막 그래요. 그 문제 때문에 스위칭을 일부러 느리게 합니다. 네, 그러면 약간 좀 억울하죠. 왜 스위칭을 빠르게 하면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죠? 손실이 작잖아. 근데 주변에 있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얘가 스위칭을 빨리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성능을 못 내는 거죠. 그 정도로 디바이스 성능이 되게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위칭을 빨리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보면 뒷미단 캡이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막 있고 이렇게 출력이 나가면 얘가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언제 가능하냐면 여기는 캡이 있고 아주 이상적인 구조인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뭐가 존재하냐면 기생 인터컨서가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이 여기 걸리는 VL이 여기 전압이 스위칭할 때 얘가 이렇게 하나는 켜지고 하나는 켜질 텐데 그냥 안 켜져요. 이것 때문에 얘가 스파이크가 확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흐르던 전류가 못 흐르잖아. 근데 L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L, DT분의 DV가 생기거든요. 스위칭할 때 DVDT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 걸리는 전압이 확 커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조금만 있어도 별로 이게 빠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가 워낙 빨라지니까 여기 있는 전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전원을 파견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좋은 스위치를 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고요.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좀 규모 있는 큰 전력전자 연구실에는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줘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라고 주고서 거기서 막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실리콘 카바이드가 나와 있는 지금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줬어요. 대학들에. 2012년에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리콘 카바이드가 미국에서는 돌아다녔습니다. 미국 밖으로는 수출이 안 됐어. 하지만 미국 대학에는 공급이 됐죠. 거기서 걔네들이 뭘 했냐면 걔를 구동하기 위한 회로들과 게이트 드라이버들을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받아다가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겐입니다. 겐은 실리콘 카바이드보다 특성이 되게 더 좋아요. 특히 스위칭 특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걔는 구조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실리콘 카바이드까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뒤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메인 전류가 버티컬하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버티컬하게. 근데 걔는 디바이스의 걔네 물질 특성상 버티컬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걔를 이제 증착시켜가지고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걔는 평면으로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전류가 있으면 걔는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넓히면 가격이 안 나와요. 너무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걔는 지금은 650V 정도의 낮은 전압에서는 쓰는데 워낙 특성이 좋아서 스위칭성이 너무 좋고 컨덕션이 너무 좋아서 이 낮은 쪽에서는 이미 되게 혁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게이트웨이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럼 보면 USB 충전기가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USB 충전기 얼마나 했냐면 뭐 손가락 뭐 요만했었죠. 요만한 게 요만한 주먹 반만 했죠. 걔가 충전할 수 있는 220V 넣어가지고 얘가 몇 와트 충전했냐면 2와트, 5와트 했습니다. 2와트, 5와트. 근데 같은 사이즈로 665와트짜리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사이즈로. 네, 같은 사이즈로. 그게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 보면 이름에다 이제 뭐 겐 뭐 이렇게 써놓고 자랑합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컨버터를 만들 때 전압을 이렇게 바꿔줄 때 뭐가 들어가냐면 파워 스위치가 좋아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마그네틱 컴포넌트, 인덕터랑 변압기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인덕터와 변압기 같은 자성체의 크기는 뭐에 연관되어 있냐면 주파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모스펫으로 만들면 효율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스위칭 주파수가 보통 100kHz 정도였어요. 근데 겐으로 만들면 100kHz가 아니라 500kHz, 1MHz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냥 1MHz 간다. 그러면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되게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작아지냐면 마그네틱 컴포넌트, 인덕터, 필터, 변압기 들어가는 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1MHz 스위칭을 한다 할지라도 발열 이슈가 없으니까. 왜? 스위칭 유닛이 너무 작아서. 걘 되게 싸졌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러면 뭐 뒤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지금 가장 간단한 복컨버터죠. 복컨버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인덕터 전류가 흐르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때 변압기를 봅시다. 변압기. 얘가 턴 온 된 상태였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던 겁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얘를 턴 오프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다이오드 전압은 얼마냐면 다이오드 전압은 지금 여기 플러스니까 요 온 됐으니까 요 VG가 거꾸로 걸리죠. 다이오드 전압은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요 스위치의 전압은 0V겠죠. 근데 이 순간 얘를 내가 꺼버립니다. 네, 꺼버리면 바로 확 튀는 게 아니라 꺼지니까 여기 전류가 어떻게 돼서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어야겠죠.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 건데 그냥 줄어들지 않고요. 이게 떨어지는 동안에 얘가 완전 도통이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압이 쭉 증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이 전압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VG는 이거는 KVL이잖아요. 뭐예요, 뭐? VG는 KVL이면 여기 지금 여기를 지원해 보시면 보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예요. 그럼 KG를 돌리면 어떻게 돼? VG 마이너스 VA 플러스 VB는 0이잖아. 그죠? 그러면 VB는 뭐예요? VB는 마이너스 VG 플러스 VA야. 그래서 이때는 VB가 마이너스 VG에다가 VA가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VG였던 거죠. 근데 얘가 꺼지면서 VA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꾸로 VO가 이제 0으로 쭉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얘가 어느 정도 전압이 되면 여기가 전류가 패스 닫히거든요. 그럼 전류가 떨어지면 여기 간 전류는 일정하니까 인덕터 전류는 일정하니까 그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VA 곱하기 IA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역에서는 I는 있지만 뭐가 없어? 전압이 없으니까 손실이 없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네요.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만큼이 한번 끌 때마다 생기는 손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턴 온 할 때도 똑같이 생겨요. 이게 에너지야, 에너지. 결과적으로는 뭐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파워고 이 넓이는 뭐야? 시간에 대해서 넓이잖아. 이게 파워를 뭐 한 거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가 0.1 mJ 이걸 했더니 그럼 내가 얘를
10km 스위칭하면 어떻게 해? 10km 스위칭하면 몇 번 하는 거예요? 10,000번, 1초에 몇 번 하는 거예요? 10,000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1초에 몇 번에 10,000번 하는 거죠. 그러면 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얼마야? 10의 4승 하면 1. 뭐예요? 1W인 거예요. 1W. 1줄. 1초마다 1줄. 그러니까 파워로 따지면 1W인 거죠. 1W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얘가 10km가 아니라 100km 스위칭하면 10의 5승이니까 얼마예요? 10W죠. 그럼 얘 손실이 10W인 거예요. 뭐 할 때? 턴 오프만. 턴 온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얘가 10km, 100kHz가 아니라 1MHz면 10W가 아니라 100W가 되는 거죠. 발열량이 스위칭 주파수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 면적이 줄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시간이 어떻게 됩니다. 짧아지면 이 면적이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줄죠. 그러면 스위칭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럼 줄이면 되죠? 라고 하겠지만 얘가 줄게 되면 뭐가 나빠지냐면 여기 전압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안 올라가. 여기 전압이. 왜 안 올라가냐면 보세요. 여기에 실제로는 인덕터가 없지만 여기에 기생 인덕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가 L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야? V, L, L은 얘는 뭐야? L, dt분의 di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고려하게 되면 아까 식이 어떻게 됐어? 아까 식이 VG는 VG 그 다음에 빼기 VA 빼기 VLL 플러스 VB가 0이었거든요. 그럼 VB는 이렇게 나오지만 VA 볼까요? VA는 뭐야? 그럼 VA는 VG 마이너스 VLL 더하기 VB가 VA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거잖아 이게. VL이 뭐였어? 원래는 VG 빼기 더하기 VB였는데 거기 뭐가 붙어요? 더하기 L에 dt분의 d, I, L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보십시다. 요 전류가 있고 요 시간이 있는 거잖아. 요 기울기라고, 요 기울기. 그죠? 근데 여기 짧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짧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똑같은데 뭐가 작아져? 여기 작아지니까 이 값이 커지는 거죠. 얼마나 커지길래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 되게 작다고 봅시다. 얼마 있다고 칠까? 우리 1마이크로 있다고 칠까? 1마이크로 1마이크로 칩시다. 이 전류를 한 10A라고 할게요. 10A. 그리고 이 시간을 한 20 나노 세컨드로 할까요? 되게 짧은 거죠. 되게 짧은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모스펫의 스위칭 시간이 이 정도 돼요. 네,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L dt분의 di잖아요. L은 얼마? 1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에 dt 얼마? 20 나오니까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에 이거 얼마? 10에 1승이네요. 대충 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없어지고 어떻게 돼? 1 곱하기 10에 3승이야. 얼마? 얼마야? 10에 3승이잖아. 1000V야. 스위칭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여기가 1000V가 이렇게? 어떻게 걸려? 1000V 이게 확 튀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거죠. 네, 말도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얼마나 쓰니까 1마이크로를 일어났거든요. 되게 작은 값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훨씬 더 작게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뭐 나노, 수십 나노까지 낮춰야 돼요. 근데 웬만큼 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순환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를 선으로 연결하면 안 돼. 그래서 면으로 연결해야 되고 이 사이를 뭐 캐패시턴스처럼 이렇게 부스판으로 연결해서 이 값을 되게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겐을 쓰나 실리콘 카바이드를 써서 얘가 20나노가 아니라 2나노래. 되게 좋죠. 엄청 빨라지니까.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엄청 10배 커지는 거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봐야 알아.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보고 공부하는 거는 이제 이런 원리를 알아야 그럼 이렇게 막 뻥 터지고 막 손실이 막 증가해.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컴퓨터를 보면. 이게 나올 수 있는 전압이 구조상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럼. 이걸 알아야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왜 직류단을 선으로 연결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자, 파워 다이오드 한번 보죠. 네. 다이오드는 P 정션과 P와 N의 연결입니다. P는 뭐야? P 영역은? P는 P로 도핑한 거야. 그죠? N은 N으로 도핑한 겁니다. 네, 도핑하는데 보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P에다가는 도통을 많이 해줘요. 네, 많이 해주고 N에다가는 도핑 농도를 낮춰줍니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도핑 농도가 높아야 뭐가 적다 그랬지? 전류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온저항이 되게 작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도핑 농도 높으면 일로 가는 건 별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한쪽엔 도핑 농도를 낮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게 P-N 정션이 있네. 두 개를 똑같이 도핑 농도를 높이잖아요. P고 N이야.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P-N 정션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있던 N이 전자가 넘어갑니다. 남아있는 전자가 넘어가고 여기는 전자가 넘어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홀이 생긴 거야. 여기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있으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얘가 뭐가 있으니까 여기는 홀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되는데 결국에는 이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그런데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얘가 농도가 높으면 실제로는 이 넘어가는 애들이 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되게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어도 여기 농도가 높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차지 양이 많거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이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는 집중되는 거야. 왜? 일렉트릭 필드는 뭐에 따라서 밀도가 커지니까. 요 거리가 좁을수록 거기 집중되고 똑같은 여기 전압이 예를 들어 뭐 100V 걸렸다 이렇게 걸리겠죠. 여기 뭐 100V 걸렸다. 그럼 100V가 요 사이에 걸리는 거거든. 근데 얘를 뭐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걸리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도핑 농도가 높으면 10 마이크로 안에 이 100V라는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는 거고 도핑 농도가 낮으면 100 마이크로미터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는 거죠. 그럼 전기 입장에서는 이 물질이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견딜 수 있는 전기 밀도가 정해져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전기의 특성에서 어떻게 전원이 좋아지겠어요? 이 거리가 충분히 커져야 전기 집중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핑이 낮은 애를 만들어줘야 전기 집중이 좀 퍼지는 겁니다. 네. 왜냐면 전기 집중은 2% 이거잖아. 이 길이가 길수록 전기 집중도가 잘 줄어드니까. 하지만 도핑 농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포워드 되었을 때 저항 성분이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턴 오프를 보면 보통 이런 특성을 가져요. 네, 오프되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어떻게 잡냐면 네, 이게 애노드고 이게 캐소드를 잡고 여기가 전압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얘가 브라킹 되냐면 여기 전압이 더 크고 낮을 때 브라킹 되기 때문에 여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전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브라킹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언제 켜지냐? 이 전압이 뒤집어지면 켜집니다. 뒤집어지면 이제 여기 전압이 포워드로 바뀌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네. 흐를 때 그럼 이제 0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냥 0으로 가지 않아요. 네. 이런 과도가 있고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꺼질 때가 있네요. 꺼질 때. 이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꺼질 때가 중요한데 꺼질 때가 P-N 정션이 도통됐다는 얘기는 뭔가요? 도통된 얘기는 P가 있고 N이 있으면 도통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지금 P 영역이고 이게 N 영역입니다. 네. 포워드 바이어스에 걸렸어. 그 얘기는 뭐야? 원래는 여기 뭐가 있으니까 여기는 원래 이렇게 차지가 지금 이렇게 오고 공평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홀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걸어주는 거야? 전압을 더 걸어주는 거죠.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원래는 공급명역에서 일로 가는 얘가 더 이상 못 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공급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얘가 이게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들어서 전류가 무한히 쭉 흐를 수 있는 건데 얘가 동시에 꺼졌어. 이거 바이오스가 거꾸로 걸린단 말이지. 얘가 이제 턴 오프가 될 거야. 그러면 도그라들었던 공급력이 다시 퍼져야 돼요. 그 말은 여기 있던 애들이 다시 일로 와야 돼. 전자가 일로 와야 돼. 다시 홀 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흐르던 공급력을 줄여놨던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차지가 양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즉 공급력을 확보해 줄 만큼 필요한 전자가 거꾸로 흘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아래로 훅 떨어지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얘가 바로 뭐냐면 리버스 리커버리예요. 즉 공급력이 확장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차지가 다시 교환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 방향이 포워드 전류와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거꾸로 도는 겁니다. 그럼 요 양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요 리버스 리커버리가 손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리버스 리커버리에는 얘는 이 다이오드가 전류가 많이 흐르든, 그러니까 이 포워드 전류가 컸든 작든 상관없이 한번 껐다 켰다 하시는데 무조건 내가 지불해야 되는 통행료 같은 거예요. 내 거리를 고속도로로 가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얘는. 한번 거기만 지나가면 무조건 조금 가든 많이 가든 똑같이 돈을 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서는 이 리버스 리커버리가 주어지면 걔의 손실은 이미 정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리버스 리커버리가 작은 다이오드를 써야겠죠. 네, 그거는 이제 PN 정션의 구조, 단순하게 PN 정션도 이렇게 두 개를 접합시키지 않아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죠.